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다용도 모니터, 작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 게임을 할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방해 요소가 최대한 배제된 채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모니터에 다용도 요 이름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요. 16대 9 비율의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21대 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들고 왔는데요. 기가바이트 M34WQ 울트라와이드 QHD의 IPS 패널 그리고 144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M34WQ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우선 박스를 개봉해야겠죠. 박스를 열면 스티로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미국서부터 친환경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 내부를 재활용 종이로 채워넣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티로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모델에서는 포장 방식이 바뀔 것 같고요. 스티로폼을 활용한 포장 방식이라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립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탠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부품을 결합시킨 후에 하단 나사를 손으로 돌리기만 해도 단단히 결합이 되고요. 모니터 후면에 있는 홈에 맞춰 끼우기만 하면은 조립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모니터 조립이 이래야죠. 그럼요. 그리고 모니터를 세워놓으면 당연히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디자인은 예전부터 봤었던 기가바이트 모니터 딱 그 자체죠. 전면은 상단 좌우 베젤이 매우 얇고 하단은 기가바이트 로고가 보이고요. 후면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것까지는 들지가 않지만 유광, 무광, 패턴 이 조합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단조롭지 않고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은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 새 디자인은 아니라서 조금은 식상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보다 보니 받침대가 꼭 요 모양이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로스 보면은 진짜 이쁘고 얇고 고급지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받침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이기는 한데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스펙 시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무난하고 굳이 아쉬운 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의 모니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뻥 스펙이라고 해서 표기 스펙과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모니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M34WQ는 실제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이드 모니터라서 피벗 기능은 지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벗을 제외하고요.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 요 세 가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모니터 각도 세팅이 가능한데요. 화면이 넓은 만큼 각도가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돌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 높낮이를 설정할 때 금속 마찰음이 심하게 나는데요. 이게 제가 받은 제품에서만 생기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윤활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트가 많은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의 HDMI, DP 이거는 물론이고요. KVM 스위치가 있어서 USB도 활용 범위가 더욱 넓고요. 타입C를 활용해서 모니터 연결도 가능합니다. 포트에 인색한 모니터들이 많은데 적어도 M34WQ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니터의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에 조그 셔틀이 있어서 모니터의 설정값을 조작하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조그 셔틀의 감도나 활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다만 내가 확인을 눌렀을 때 OSD 내에서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표시나 효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 메뉴로 돌아갔다가 다시 진입했을 때 그 설정값으로 되어 있으면 그제서야 인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요런 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패널 얘기를 해보자면 34인치 울트라와이드 QHD IPS 패널, 안티글레어, 144Hz,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충분히 부합됩니다. 거기에 1ms인데요. G2G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4ms 수준이거든요. 정말 민감한 분들, 최상위 랭커 이런 분들이라면은 4ms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보통의 일반인 분들이라면은 글쎄요, 알아채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체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측한 세격대는 꽤나 괜찮습니다. P3도 90%고요. sRGB는 측정 한계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컬러 작업을 해도 괜찮은 정도고요. 감마값은 2.2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5단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화면 밝기도 400니트를 넘지는 못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충분히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색상 정확도 역시도 표현하기 까다로운 청록색을 제외하면 상당히 정확한 컬러가 표현이 됩니다. 물론 청록색도 평균 수준이에요. 화면 시야각은 와이드 모니터다 보니 측면으로 갈수록 답답함이 보였는데요. 극단적으로 틀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면 보통의 시야에선 왜곡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빗셈은 화면 밝기를 극단적으로 올려서 지금 왜곡되어 보이는데 크게 4군데서 확인이 되고요. 사진보다는 덜 보이는 편입니다. 빗셈이 IPS 특성 중 하나라서 이 부분도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이제 게임을 해보면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지원되기 때문에 화면이 찢어지는 테어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오프를 비교해봤는데 오프 시에도 생각보다 테어링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G포스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굳이 라데온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죠. 또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지만 잔상도 상당히 적은 게 눈에 보입니다. IPS 패널의 장점이 잔상이 덜 남고 색감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장점을 충분히 살렸다고 보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경우는 좌우가 잘려서 보이는데요. 요거는 디아2가 21대 9 비율을 지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21대 9 비율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임을 하면 확실히 16대 9 비율보다 넓어 보입니다. 배그는 딱 보자마자 넓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 역시 좌우 시야가 개방된 모습이죠. 여러 시야에서 게임을 해봐도 16대 9 비율보다는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영화를 시청할 때도 21대 9 비율이 많기 때문에 긴 화면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나눠서 활용도 가능하겠죠. 요거는 당연히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KVM 스위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스크탑에 DP 또는 HDMI를 연결 후에 PC 연결용 USB를 연결해주고요. 모니터 후면에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주고 타입C 포트가 하나가 남는데 이걸 노트북에 연결해주고 KVM 버튼을 눌러주면 키보드 마우스 하나로 2대의 디바이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맥에서 잘 움직이죠. 매번 키보드 마우스를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간편하게 2대의 디바이스를 움직일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투아트 이 채널 스피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사마트가 확실히 소리가 크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꽉 차있는 소리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모니터 내장 스피커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수준이다, 요정도 선에서 평가하는 게 맞을 듯 싶네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구매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서 여러 리뷰를 통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게이밍 모니터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가성비가 좋다, 이 의견에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기본기부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IPS 패널이라서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충족이 되고요. HDR400 인증이 되어 있어서 화면 밝기도 400니트에 근접해서 밝게 활용이 가능하고 색역대, 색상 정확도도 요 수준이면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비율에 144Hz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게임에서 찢어짐을 방지해주는 프리싱크 프리미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KVM 스위치를 통해서 키마 한 세트로 여러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로 넓기 때문에 이걸 세로 화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 이 3가지의 스탠드 각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스탠드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은 없었고요.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조립도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게임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당연히 넓은 화면을 즐기고 싶은 게이머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화면에 곡률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는 분들도 전혀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와이드 비율의 영화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콘텐츠 소비용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이미 차고 넘치는 스펙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크게 아쉬울 만한 부분은 없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도 완벽한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OSD에서 내가 확인을 누른 건지 안 누른 건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인 표시가 따로 없어서 이전 메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택이 되었다는 표시나 효과가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디자인은 어로스 라인업보다는 확실히 덜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지고요. 어로스가 상위 라인업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가요? 특히 받침대를 보면요, 튼튼하기는 한데 이게 굳이 이 모양을 썼을 필요가 있나?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음 모델은 기가바이트만의 언어를 조금 더 잘 녹여내서 멋지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니터 높낮이, 엘리베이션 기능이죠. 이것을 맞출 때 소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예전 기가바이트 M32U 4K 모니터는 안 그랬거든요. 기름칠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게이밍 모니터 기가바이트 M34WQ 모니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가 쓰면서 가장 거슬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소음이 나는 거야? 새 건데.